자, 오늘 보상복교 2025년 대개비 찍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찍는다는 게 이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이번 참에 여러분들 그 중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 2차 시험 논술에 대비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해봐야 될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답안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찍기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법규 시험에 그 유형으로 본다고 하면요, 최근에 이제 한 3가지 유형으로 한번 분류해서 보면은요, 첫 번째 이제 쟁점 서술형 문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쟁점과 규정과 판례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유형의 문제인데, 이런 케이스는 주로 이제 그 개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 주로 그죠? 개정된 경우 저번에 출제된 것 중에 하나서 개정된 케이스, 개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서 토지보상법 21조 개정 당시에 이 내용이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써야 되냐면은 규정 자체를 잘 써야 돼요. 실제로 규정을 이번에 제시는 하고 있지만 요새 제시는 하고 있는데 그 규정 자체를 언급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규정 잘 쓰는 거, 그 다음에 판례 자체를 잘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요거를 목차화해서 답안을 쓰는 것이 쟁점 서술형 문제에서는 매우 중요한 득점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쟁점 도출형 문제입니다. 문제를 그러니까 쟁점을 숨겨놓는 거죠. 자, 쟁점을 숨겨놨을 때 그러면 그걸 어떻게 찾아가지고 그거를 목차. 그래서 쟁점 도출형 문제는 목차 자체에서 여기에 큰 배점이 있어요. 그렇죠? 자, 숨은 쟁점이 들어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목차 자체에 중요한 배점이 있다. 작년도 3번 문제 같은 경우가 내용상 하자와 절차상 하자를 모두 섞어서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용상 하자, 절차상 하자 이렇게 구분하게 되면 중복돼서 내용이 복잡해지는데, 자, 그런 경우가 바로 이 숨은 쟁점 찾아가지고 그거를 논리적인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문제의 쟁점 순서대로 이렇게 쟁점 도출해가지고 목차화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득점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쟁점 도출형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숨은 쟁점을 찾아야 되니까. 이거는 이제 고난도 문제여서 이건 이제 10% 20% 정도 상위권에 있는 사람을 걸러내기 위해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물어본 문제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작년도 문제에서 우리 그 환매권 문제에서 선결 문제를 도출해내는, 그렇죠? 공사법 이원 체제, 그러니까 선결 문제가 아니더라도 공사법 이원 체제를 도출해내는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규에서 가장 흔하게 출제되는 게 바로 권리구제형 문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적법한가? 이거 뭐예요? 소송의 적법성, 그렇죠? 그래서 취소 소송 보통 보면은 대소원, 전기, 관피 해가지고 대상적격, 협의의 소익, 원고적격, 그 다음에 뭐 제소기간 이런 것들 물어보는 거죠. 지금까지 출제가 최근에 안 된 게 이제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고적격 포인트 여러분들 한번 잘 받으실 필요가 있죠. 협의의 소익이랑 같이. 그 다음에 제소기간과 소 대상은 무엇이냐, 소송의 대상. 자, 오늘 그 오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집 과정에서 그 내용이 편집이 안 돼가지고 오타가 있는데, 그 오타가 우리 개별규제 정정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건 그 파트에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용 가능하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인용 가능하다 그러면은 자, 위법성을 고찰해내는 건데, 위법성 고찰해내는 부분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했느냐? 또는 행정법 일반 원칙을 위반했느냐. 물론 이제 행법 일반 원칙이 최근에 행정기본법에서 법령화돼 있어서 법령을 위반했는가 이게 이제 우선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요런 부분에서 주로 나오는 게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법규명령식 행정규칙. 그래서 이러한 그 법규성을 위반한 이런 내용이 있느냐 이런 거 살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승소 가능하냐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물어보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불복 방법이 뭐냐, 뭐 행정 소송 제기하기 전에 거쳐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이 특별법상 이의 신청 같은 경우 뭐 불복 방법의 유형으로 물어보는 권리 구제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쟁점 서술형하고 권리 구제형 문제는 사실은 그 암기형 문제죠. 이 두 가지는 암기형 문제인데, 이 쟁점 도출형 문제는 굉장히 숨은 쟁점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분들이 답안 문제를 잘 읽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 2번 문제가 딱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설문에 문제에 준 그 사실관계 설문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먼저 설문을 먼저 읽어보고 설문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사실관계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해야지 이게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쟁점 서술형이냐 아니면 쟁점을 도출해야 되는 것이냐 딱 보면 이게 숨은 쟁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쟁점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단순하게 권리구제형 문제냐 그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법규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만의 특이한 목차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법규는 전형적인 목차를 그냥 쓰시기 바랍니다. 전형적인 목차를 쓰되 뭐 하나 더 들어간다면 판례 유형별 검토라든지 또는 사안의 해결, 소결 같은 데서 구체화된 목차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동그라미 1, 동그라미 3 이렇게 소결을 쓰더라도 그거를 그냥 목차화해서 쓰는 형태 이런 형태로 답안을 낸다 이런 건 아주 바람직한 답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만의 특이한 목차로서 이상하게 논리를 잡는다고 하면 그 답안지는 수석 아니면 과락 있죠. 수석 확률은 높지 않잖아. 그렇죠? 과락 확률이 높기 때문에 나만의 특이한 목차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법규 목차 그러면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꼭 약속해야 될 게 뭐냐면 설문에서 준 내용을 그대로 목차화해야 된다. 그게 만약에 두 줄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그 유의사항에 목차를 두 줄로 쓰지 말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두 줄 된다 그러면 두 줄 쓰시기 먼저 두 줄 내서 요약을 해야 되겠지. 요약을 해서 한 줄 목차로. 그렇죠? 그래서 뭐를 설명하고 뭐를 설명하라 그러면은 논점의 정리 하나에다가 이게 두 번째 목차 이게 두 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세 번째 목차 그다음에 결 해서 이게 네 번째 목차. 그래서 사실은 뭐 20점, 20점 이렇게 40점 나오잖아요. 그래서 20점 뭐 10점 그다음에 20점, 10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문제 많이 나오면 6에서 7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게 뭐 15점, 15점. 그래서 10점 정도는 이제 개설 이런 걸로 나가면 되겠고 개설 이렇게 서 부분을 그다음에 15점 이상은 논점의 정리로 해서 목차를 구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목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준 목차를 잡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룰이고요. 두 번째 룰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법학은 개념학이기 때문에 개념을 무조건 쓰고 넘어야 돼요. 의, 목, 취지, 그렇죠? 손실보상에 관련된 문제를 여러 차례 내면 주거유전비라든지 이주대책 이런 거 냈을 때 이주대책이라든가 주거유전비, 의, 취지 이런 걸 안 쓴 답안이 거의 뭐 90% 이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법학은 개념학이다. 그래서 무조건 기승전결에 있어서 무조건 개념을 언급을 하고 가야 된다. 그다음에 개념 속에 여러분들이 항상 들어가 있는 게 이게 바로 규정이 왜냐면 법학이잖아요. 그래서 규정과 판례 요거는 무조건 필수다. 그렇죠? 규정은 몇 조가 있느냐. 그렇죠? 그다음에 판례는 4번 무슨 약술 뭐 이런 거 빼고는 그렇죠? 거의 1번부터 설문 3번까지는 무조건 판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례가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대법원 판사라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판례를 무조건 기술해야 된다. 그렇죠? 무조건 필수입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목차에 또 반드시 반영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서 배점, 그다음에 목차, 키워드 그래서 이게 배점이 되게 중요한 건데요. 자, 배점. 그래서 배점 조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규정이 있느냐, 판례가 있느냐, 그다음에 이에 대한 소결, 전반적인 이런 그 컨셉이 다 들어가는 상황에서 배점은 결국은 중요한 부분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을 많이 써야 돼요. 강약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어본 내용을 가장 중요한 쟁점, 그러니까 물어본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을 많이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묻지 않은 내용을 많이 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족을 많이 쓰면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많이 쓰는 것을 그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법규는 정답이 항상 있습니다. 실무와 같이 법규는 항상 정답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맞추어야 과락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꼭 맞추어야 되고 근데 정답이 틀리더라도 논리적인 논증이 맞으면은 그렇죠? 점수를 부여받기 때문에 정답은 틀리더라도 논증은 제대로 해야 되는 방법 기승전결로 해서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여러분 절대 답안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써야 된다. 한 줄이라도 왜냐면 0.5점 1점, 0.5점 1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요게 여러분 합격자 명단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0.5점 1점 총점입니다. 총점 0.5점 1점에 그 합격 커트라인에 약 200명, 300명이 걸려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오타 추천 관련된 거는 우리 261페이지, 이 페이지에 있는 개별공시가 정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거 새로 바뀐 내용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개별공시가 직권 정정과 이의 신청 정정 제소 기간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 1페이지 보시면은 자, 개별공시가 정정 먼저 관련된 헷갈리는 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수업을 나가도록 하죠. 자, 개별공시가 정정 불가 통지는 관념의 통지다. 그래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요거 판례 꼭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000도 5043 판결이죠. 자, 그다음에 이제 개별공시가 직권정정 공시기준에 소급화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요게 그 행정 심판 사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별공시가 직권정정에 대해서는 직권정정 통지 받은 날 또는 직권정정 결정 고시를 어떻게 돼요? 우리 소의 제소의 기산일로 잡으시면 되겠다. 그 부분은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바로 오타 관련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 반영이 안 돼서 이렇게 반영한 내용이 되겠다. 이게 이제 2012년도에 개별공시가 결정 통지문이 폐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물론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통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권정정하는 경우에도.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장건수구청장이 인터넷 게시판에 홈페이지에 고시하거나 부동산 가격 공시 알림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자, 그 부분 잘 정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개별공시지가 행정 소송에 대해서 제소기간 관련된 판례 2008도 1958이 맨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 별표 쳐놓으시고 4페이지 잘 기억해 두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공시가 이의신청에 대한 제소기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4항 이의신청 결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내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소기간 한다는 거 꼭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번에 또 개정된 게 하나가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에서 행정쟁송 시 그 안내 규정이 새로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36조 개정된 내용 꼭 좀 봐두실 필요가 있겠고, 개정 취지에 관련된 내용 36조 제4항과 제5항에 관련된 부분 6페이지, 7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바로 요게 국회 그 검토 보고서에 나온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그 이의 신청이 기각되면 원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변경된 처분이 되면은 변경된 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 민원소무 처리법에 관련된 판례가 있죠. 그거 이의 신청을 했을 때 그 거부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처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2010도 8676 판결, 이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최근에 나온 판례들, 물론 우리 교재에도 거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나온 판례들 좀 제가 좀 더 업그레이드 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찍기 강의 교재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제일 궁금한 게 뭐냐면은 올해 뭐가 나올 건가, 그렇죠?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찍기 강의니까, 그렇죠?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찍어가지고 행정법은 다음 시간에 내일 한번 하도록 하고, 오늘 3법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법 찍기. 이제 메모 해놨다가 실제로 나왔나 안 나왔나 아마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잔여지, 그렇죠? 잔여지 확장 수용. 확장 수용 1순위죠. 확장 수용 불복 관련된 거. 뭐 그다음에 대집행 2006도 7096 관련된 거. 그렇죠? 그다음에 재결의 불복. 이거 뭐 항상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 이의신청부터 취소 소송, 무효동의하기 소송, 그다음에 보증소. 그다음에 우리 시험에서 맨날 이거 뭐 행정법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하자에 쓴 게 이거는 뭐 맨날 예상되는 거죠. 그다음에 재결 신청, 청구, 거부 부작위에 대해서는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다툴 수 있다. 진정한 소유자 협의 성의 확인 관련된 내용이죠. 진정한 소유자 관련돼서 협의 성의 확인 수리 처분 취소 사건. 그렇죠? 그다음에 수용 재결 무효 확인 판결, 수용 재결 무효 확인 판결이 있죠. 오늘 다 공부할 겁니다. 이거. 그다음에 이제 생활보상에서 이주대책 뭐 옛날 예상하는 거죠. 이주대책 1차 처분, 2차 처분, 이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거이전비 맨날 예상되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사실상 사도, 해석의 문제 항상 나오는 거죠. 자재 2개 해석의 문제. 그 다음에 간접손실보상. 오늘 1번 문제가 간접손실보상인데요. 간접손실보상은 항상 출제 예상이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영업 보상하고요. 영업 보상 대상뿐만 아니라 유형, 폐업, 휴업, 유형 예리기까지 농업 손실 보상. 농업 손실 보상은 최근에 두 가지 유형의 48조 시행규칙 48조 해석에 대한 두 가지 판례가 있습니다.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구표 아니다 하고 농업 손실 보상 관련 손실 보상 관련돼서 그 콩나물 재배업 관련된 판례까지 꼭 기억을 해 두시죠. 자, 그다음에 개공의 검증하고요. 맨날 나오는 게 개공의 정정이죠. 정정. 그래서 또 엉터리 표공하고요. 엉터리 표공하고 그다음에 모두 공 나누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엉터리 개공 뭐 있어요? 엉터리 개공 그 자연인 공업용 그 판례죠. 맨날 기억을 잘 해두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요새 이제 표공하고 개공의 위법 사유에 관련된 그렇죠? 이게 용도 지역이 달리했을 때 또는 사용이 그러니까 전답 이렇게 용도를 달리했을 때 용도 지역이 달랐을 때 위법의 사유 관련된 내용들 잘 좀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법령 보충 행정 규칙으로서 안 나온 게 뭐 있어요? 개발 공시가 검증 업무 처리 지침, 검증 업무 처리 지침 이게 안 나왔습니다. 법령 보충적 행정 규칙으로서 토지가격 비준표라든가 이런 거는 맨날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잘 정리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 그렇죠? 그 다음에 명의대여 부당행사 이거 뭐 맨날 쉬운 문제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청문, 그 다음에 사전 통지하고요. 그 다음에 이유 제시. 요거 뭐 행정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우리 3법에서 이런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법은 내일 제가 내일 아침에 한 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문제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한 4, 50문제 되는데 보통 우리가 그 스터디 할 때도 네 문제 가지고 1시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짧은 시간을 가지고 이 많은 문제를 하니까 여러분들 그 주요 쟁점들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목차 구성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실제 답안지에서 어떻게 녹여야 되는지 이런 그 찍기 강의 그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 이런 것들을 한번 이번 참에 체득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